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1대1 상담 시간이 됐는데, 지난주에는 한 10분 정도가 질문을 해주셨고, 이번 주에는 7분 정도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다음부터는 좀 기간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받고, 그래도 10개는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두 번째 시간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음악을 좀 틀어놨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걸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잡음이 좀 들어올까봐 데스크탑 스피커로 좀 틀어놨으니까 이게 아마 제 목소리가 방해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서 들으시기에는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슈만의 노래를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갈게요. 머핀님 질문인데요.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물론 강의도 예정되어 있고 이미 했죠. 태풍님께서 강의를 아주 알찬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책도 찾아서 읽어보았지만 실제 겪으면서 부딪혀야 할 일들이 막연하게 무엇들이 있을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초기 설립하여 운영 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로 열고 소소하고 자잘한 것이라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사원도 가능은 하지만 예를 들면 혹 주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굉장히 자세한 그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일단 법인 설립은 크게 세 가지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법원, 등기소,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면 되고요. 이건 세무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하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법인 설립 등기는 법무사가 진행을 하는데 설립 비용이 아마 한 10만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였던 것 같고요. 위임으로 하시면 법무사가 거의 대부분을 다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그 법무사가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만 준비하시면 되고, 그 내용은 뭐 법인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인 주소는 어디로 할 것이냐, 대신에 이제 비과밀 억제권으로 하셔야 되겠죠. 뭐 용인이나 안산이나 화성이나 이런 것들, 또 법인 목적사항, 업종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자본금 이런 것들을 법무사에게 알려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 자세한 사항은 이제 법무사가 보통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사무실로 쓰실 비상주 오피스나 뭐 실제로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면 그런 데 넣으셔도 되고, 어쨌든 계약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만 법인 등기를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법인 인감도장, 또 법인 명판 이런 것도 만들고요. 인감도장은 보통 한 3개 정도 만드는 게 좋고 넉넉하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방 부동산 중개사한테 그걸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거는 그 인감도장은 법무사가 같이 해주고요. 명판은 인터넷에서 하시거나 근처에 뭐 도장 가게에서 가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이건 세무사가 해줍니다. 법인 등기가 나면 기장을 맡길 세무사한테 사업자 등록증 의뢰를 하면 무료로 해주겠죠. 관련 서류는 세무사가 다 알려주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법인 명의 통장 개설은 이제 뭐 통장을 잘 만들어주는 은행들이 보통 있어요. 주변에 투자를 좀 하신 투자 지인들 이런 분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요즘에 은행 분위기 자체가 통장을 잘 개설해주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해서 좀 까다로워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 찬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장 만들 때는 이체 한도를 굉장히 높게 하셔야지 나중에 부동산 거래하실 때 좀 편할 겁니다. 당연히 법인카드도 만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법인카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뭐 좀 약간 그게 단속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속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지원이 좀 끊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법인카드 만드실 때는 꼭 기명카드를 만드셔라. 그래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인터넷 쇼핑도 이용이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드 개수도 뭐 여러 장 하셔야 되겠고요. 유지 비용이 보통 좀 들어가요. 일단 비상주 오피스 개념으로
뭐 월 5에서 6만 원, 그리고 기장료가 뭐 11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가 꾸준히 나가고,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또 조정료가 또 들어가겠죠.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좀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은 또 이제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매매 수익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세 10%, 추가가세 20%가 있고요. 법인세 10%는 또 비용 처리를 통해서 좀 절감을 할 수 있겠지만, 추가가세 20%는 무조건 내야 되겠죠. 뭐 1억의 수익이 났으면 법인세 10%니까 1천만 원, 추가가세는 20%니까 2천만 원. 그런데 법인세는 비용으로 털 수 있으니까, 법인에서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사용했으면 1억에서 5천만 원을 빼고, 즉 5천만 원에 대한 법인세 10%인 500만 원을 내고, 추가가세는 그대로 20%인 2천만 원을 내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이제 뭐 구조를 좀 아시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2억이 넘어가면 또 거기서 추가 법인세가 더 나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도 여러 개 만드시겠죠. 그 법인을 여러 개 만드는 이유가 또 법인세 때문도 있지만, 요즘에는 법인 종부세가 있다 보니까 법인 하나당 한 채씩 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택 기준으로. 말이 좀 빠르죠? 네. 답변이 좀 길다 보니까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법인 투자하는 목적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단타겠죠. 단기 차익. 법인은 세금이 아주 커봐야 뭐 30에서 40%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여되는 세금보다 적죠. 그래서 단기간에 수익이 날 곳, 단타 투자를 하는 곳에 이제 법인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명의분산의 그 이유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편이기도 하고,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힘들고요. 이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재당첨 제한 5년 등 이런 페널티가 또 걸리고, 소중한 1가구 2주택 1주택 비과세, 이것도 굉장히 받기 어려운데, 또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이런 것들 깨면 안 되니까 법인 종부세하고 이제 기본적인 비용 같은 것들이 유지 비용보다 좀 적게 된다면, 혹은 뭐 이후에 얻을 수익보다 현저히 적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근데 뭐 처리하실 거나 이런 것들은 세무서분들이 다 이제 알려주시니까, 세무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하시다 보면 이제 다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근데 법인 통장에서 이체하실 때는 꼭 이제 적요 혹은 메모란에다가 어떤 이유로 지출을 하셨는지 적어 두셔야 나중에 이제 증빙을 하실 때 좀 편리하실 겁니다. 또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은 것들은 자동으로 이제 증빙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겠죠.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뭐 만드실 생각이 있다면 만들어 보시고, 뭐 투자 한두 개 해보시고, 돈 몇 개 몇 얼마씩 좀 오고 가고 하면 좀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주택을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긴 하지만, 주택이 됐건 주택이 아닌 상품이 됐건 어쨌든 투자할 곳은 그래도 있으니까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율맘님 질문, 포항 포레나 분양권 관련 질문이네요. 질문 읽어드릴게요. 포항 포레나 분양권을 작년 매수해서 보유 중인데, 점점 포항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중간에 매도를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40평대 동호수 괜찮지만 입주 물량이 같은 시기에 쏟아지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인구수에 비해서 좀 물량이 걱정됩니다. 매도해서 그만한 투자처 찾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서 요즘 그렇죠, 다들 고민이 되네요. 다주택자라서 분양권 등과 같이 가벼운 물건만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권이 과연 가벼운가요? 초투는 가볍죠. 매도 시기를 잡는다면 오타네요. 올해 하반기 정도가 기회가 되겠죠. 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좀 답변이 긴데요. 포항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이제 포항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다들 23년까지 좀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24년부터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데, 법인 갭투는 단타가 가능하니까 입주 물량이 적어서 이제 전세가가 상승하고,
그게 매가를 끌어올릴 때, 밀어 올릴 때 수익 실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분양권의 경우는 좀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도가 되는가,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이 얼마인가, 이건데, 첫 번째로 먼저 매도가 되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요소가 무엇이냐면, 분양권의 경우는 전매가 풀리는 직후에는 투자 수요가 좀 많죠. 그래서 입주장으로 다가갈수록 실수요, 실거주를 원하는 실수요로 좀 바뀌게 되겠죠.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내 분양권을 즉 받아줄 사람들이 입주정이 다가올수록 적어진다는 얘기겠죠. 가수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실입주를 위해서 해당 단지에 이제 분양권을 매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올라서 비싼 프리미엄을 주는 만큼 뭐 지역이나 아파트 또 동호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게 되겠죠. 실거주자들을 굉장히 따져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입주장이 다가올수록 좀 매도가 잘 되는 것은 실거주성이 좋은 지역이나 뭐 브랜드, 뭐 입지 이런 것들 다, 또 동호수, 아라리어이겠죠. 이런 것들이 잘 빠집니다. 어쨌든 입주장으로 갈수록 매도가 좀 까다로워진다, 이게 결론이고요. 미래의 가치를 좀 더 두고 보면서 등기치고서 전세를 놓고 뭐 2년이나 4년 뒤에 매도를 생각한다면 모를까,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는 사실 뒤로 갈수록 좀 속된 말로 후달리죠. 포레나 포항 같은 경우는 21년하고 22년 분양 물량이 많이 경쟁이 되는, 다른 분양권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구 같은 경우도 낮은 분양가, 그리고 또 2인지구 첫 번째 분양이었기 때문에 후속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P 상승을 예상했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또 포레나 포항으로 좀 집중되면서 매도의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포레나 포항도 이후에 다른 물건과 상품과 또 이렇게 겹치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매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분양권 거래를 하시면서 실제로 내가 정말 손에 쥐는 수익이 얼마인지 꼭 따져보셔야겠죠. 분양권은 양도세가 세잖아요. 1년 미만은 70%, 굉장히 세죠. 1년 이상이면 60%. 그러니까 1억의 수익이 나더라도 양도세 7천만 원을 내고 내 손에 쥐는 건 3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D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거래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슨 얘기냐면, 입주장으로 가까우거나 점점 그 내가 계약한 매수한 이후로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 신고 금액이 점점 올라갑니다. 실거래가 신고 금액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요즘에 포레나 포항 40평대 실거래 신고가가 대략 1,500에서 2,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입주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P5,000 실거래 신고, P5,000에 거래를 했는데 실거래 신고가 1,000이라고 하면 양도세는 700이고 실제 내수익은 4,300이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후에 P가 1억이 됐어요. 그래서 좋다 했는데 실거래 신고가 5,000이 돼버리면 양도세가 3,000이 되겠죠. 양도세 1년이 지났으니까 60%로 가정해서, 그러면 내가 손해는 7,000을 쥐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5,000이 올랐는데 겨우 내가 차이가 나는 건 2,700밖에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아시다시피 프리미엄이 1억으로 올라버리면 그 물건을 사줄 매수자 숫자도 수요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수요자들이 붙을 수밖에 없고 입주장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분양권 수익 확정이라는 건 매도 시에 실거래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그 지역 분양권 거래를 하는 부동산에 좀 문의를 자주 하시고 분위기 물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지역별로 조금 양상은 다를 수 있고요. 인기가 굉장히 좋은 곳은 양도세 매수 부담으로 다 떠안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건 포레나 포항의 경우에는 이런 포지션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포레나 포항 40평대 프리미엄이 한 5천에서 7천 정도로 보이는데 실제 얼마로 거래가 되는지 실거래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현지 부동산에 꼭 체크를 해보시고 뭐 지금 현재 다주택이셔서 무조건 분양권 상태에서 파셔야 되는 게 맞다면 올해 하반기 매도 계획이라고 하시면 차라리 지금부터 꾸준히 거래 상황이라든지 분위기, 동향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매도 시기를 잘 따져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하반기에 내놓게 되면 어 이제 또 다양한 변수에 대응이 힘들 수 있으니까 유연하게 대처하시려면 미리미리 지금부터 좀 현지 분위기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올해 3본 세종 6단지 아파트 매도 계획이 있었는데 상반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하반기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름을 밝혀주지 않으셨습니다. 3번은 뭐 재작년 말쯤부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3번 대형 특히. 저도 그때 추운 겨울에 매수를 하려고 물건까지 여러 개 받았다가 갭도 굉장히 작았었는데 명의가 없어서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개인 명의 좀 뭐 쓸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가족의 명의를 쓰려고 하다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아쉽죠. 네. 어쨌든 뭐 축하드리고 상승이 크게 나왔으니까요. 그 이후로 지금 어느 정도 매수세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수익 구간에서 한 번씩 끊고 가는 걸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라면 일단 매도를 할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지금 이 질문을 남겨주신 분의 세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고유 기간 이런 걸 남겨주시진 않아가지고 어쨌든 매도 타이밍에서 뭐 상반기하고 하반기 중에 어떤 때가 좋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정적으로 때가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지금은. 왜냐면 일단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큰 전국의 혼란이 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잠잠해져야 되겠죠. 이게 좀 잠잠해지려면 어쨌든 뭐 누가 되든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투자자 혹은 이제 부동산 실거주자 실수요와 가수요자들의 이 그 버무러진 그 수요의 총망라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겠죠. 그 움직임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게 가장 어쩔 수 없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그렇게 대응하실 생각을 하시다가 시장이 좀 움직인다, 시장이 좀 꿈틀거린다 싶으시면 이제 본인의 세금 포지션에 따라서 시기를 조율하시면 되겠죠. 네, 답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일단 3번까지 질문하고 여기서 끊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갈게요.